보이시나요? 저의 애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학개론입니다. 지금 제 취미 중 하나가 그냥 술 이제 미니어처를 수집을 하는 건데, 밥 먹고 놔두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먼지를 좀 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깜빡했네요. 이 먼지도 털 겸 양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물티슈로 얘네를 하나씩 닦아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는 특이하죠? 크리스탈 헤드라고 그 보드카입니다. 보시면은 보드카가 되게 많아요. 위도, 그레이고스, 앱솔루트 이제 다양한 맛이 있죠. 베어스, 쿠란트, 루비 레드, 피치, 복숭아, 라즈베리, 바닐라, 그다음에 여기 단즈카, 얘는 독일 보드카입니다. 캐나다, USA, 스웨덴 보드카고, 그레이고스는 프랑스 보드카예요. 각각 나라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드카를 생각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러시아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먹는 보드카는 러시아 보드카는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러시아 보드카는 이렇게 영어로 써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러시아어로 많이 써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보드카들이 이 자체로 먹으면 알코올 맛만 나고 아무 맛도 없고, 처음에는 왜 먹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드카의 장점? 보드카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무색, 무미, 무향, 그러니까 알코올 맛을 제외하고 색깔도 없고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보드카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렌지 주스랑 이제 뭔가를 섞는다고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본다면은, 위스키랑 오렌지 주스를 섞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어울리죠? 왜냐면 위스키 자체가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의 향과 위스키 향이 섞여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을 만들 때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은 그 위스키라는 술 자체의 맛을 좀 보완하고 약간 살리는 방향으로 칵테일을 만들어요. 근데 보드카는 아까 말 그대로 무색, 무미이기 때문에 도수만 올려줄 뿐 그 베이스가 되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나 콜라에 섞으면 콜라, 토닉워터에 섞으면 토닉워터, 그거의 향 자체를 해치지 않고 도수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보드카는 모든 거를 술로 만들 수 있는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섞었다. 그럼 오렌지 주스의 색깔과 오렌지 주스의 맛,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의 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짝 도수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저처럼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보드카라는 게 여러모로 대단한 술이죠. 왜냐면은 모든 음료를 술로 만들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커피에다 보드카를 넣으면은 커피 술이 됩니다.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넣으면은 오렌지 술이 돼요. 그다음에 알로에 주스에 보드카를 넣어도 알로에 술이 되고, 초콜릿 음료에 보드카를 넣어도 초콜릿 술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든 섞어도 그 재료의 향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훌륭한 알코올 음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술, 보드카입니다. 그럼 보드카를 한번 닦아볼게요. 앱솔룻 같은 경우는 이 보드카 자체가 향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게 섞어먹는, 아까 말했듯이 섞어먹는 형태로 많이 음용을 하는데, 앱솔룻은 이제 보드카만으로 좀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론 향이나 그런 다양한 과일 향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출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향이 들어간 상태로도 많이 섞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드카는 딱 스트레이트로 보통 먹는 그런 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즈카 보드카가 있죠. 얘는 특이하게 스탱 같은 그런 병에 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 배맛 앱솔룻은 제가 2병이 있네요. 보통 1병씩만 남겨놓고 다 먹는데, 이건 제가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사실 향만 가미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복숭아를 넣은 건 아니고, 보드카의 맛은 똑같지만 향만 첨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만 넣어도 우리가 다른 맛으로 느낄 정도로 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닦은 애들은 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사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깨끗해요.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닦아도 깨끗하죠. 그 다음 위스키를 얘기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얘는 산토리 올드 위스키, 얘는 스카치 위스키죠. 얘는 잭다니엘이라는 미국 위스키입니다. 얘는 보통 테네시 위스키라고, 미국 위스키를 보통 버번이라고 부르는데, 옥수수로 만든 그런 위스키를 이제 버번이라고 해요. 그 와중에서도 버번이랑 또 다르게 이제 테네시 거는 또 테네시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이 잭다니엘 제가 좋아하는데, 잭콕이라는 칵테일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잭다니엘 한 1, 그 다음에 콜라 3 정도, 아니면 콜라 4 정도 넣어주시면은 집에서도 맛있는 잭다니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발베니,
얘는 스카치 위스키인데 싱글 몰트죠. 그러니까 보통 위스키를 이렇게 몰트가 메가라는 뜻인데 이게 맥주 만들 때 그 맥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증류 버전이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고 와인, 포도 그 와인의 증류 버전이 이런 꼬냑, 브랜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베니는 특이한 게 이 모든 과정을 수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수제 위스키라는 별명이 든 술인데 이 지금 큰 걸로 보면 병도 굉장히 이뻐요. 약간 이런 느낌의 통에 들어있습니다. 발베니. 이 싱글 몰트와 약간 좀 비교가 많이 되는 대상 중 하나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트로만 만들어진 한 종류의 원액만을 가지고 만든 게 이런 싱글 몰트 위스키고,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 싱글 몰트 원액에다가 뭐 옥수수나 뭐 다른 곡류로 만든 위스키 같은 거를 섞어서 아니면 다른 종류의 몰트 위스키를 섞어가지고 만든 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 힙플라스크라고 하는 이 통에다가 위스키를 좀 많이 섞어서 먹어요. 뭐 싱글 몰트 같은 거를 여러 개 이제 섞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블렌드를 만들어서 먹는데 당연히 비싼 것들만 이제 섞어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렌타인이 있었고요. 네, 글렌피딕. 얘도 굉장히 유명한 싱글 몰트 위스키죠. 그러니까 보통 싱글 몰트 위스키가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몰트 증류 원액을 다른 거랑 이제 섞지 않고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기둥 모양의 병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 이런 박스에 나오고요. 이 친구도 싱글 몰트예요. 글렌모란지. 이 싱글 몰트 위스키 미니어처가 많은 이유는 제가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서 위스키를 사면은 이게 그런 이벤트를 해요. 2병을 사면은 뭐 미니어처를 공짜로 준다 이런. 그래서 저는 미니어처를 모으기 때문에 이런 미니어처를 갖기 위해서 2병씩 사오곤 하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게 좀 새는지 모르겠는데 증발해버렸는지 좀 적지 않나요? 원래 이런가요? 비교 좀 이상하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증발해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얘는 버번 위스키라고 써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미국 위스키를 버번 위스키라고 합니다. 버번 위스키는 대부분 옥수수로 만들어요. 이런 느낌의 병이 굉장히 많죠. 미국의 그 남성적이고 사각형 이런 마초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는 블렌디드는 역시 좀 병이 멋이 없고, 싱글 몰트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병도 굉장히 이쁘고 특이하죠. 또 유명한 싱글 몰트가 이 맥켈란입니다. 맥켈란도 요즘 굉장히 좀 구하기가 어렵던데 얘가 타원형으로 생기고 굉장히 얇고 긴 키가 큰 그런 병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켈란이 굉장히 좀 맛이 부드럽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위스키라고 해요. 일본인들이 이제 센 거를 안 좋아해서 뭐 그 미즈월이라고 위스키에 이제 물 타먹거나 아니면 하이볼 같이 이렇게 탄산을 섞어서 좀 맥주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부드러운 위스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발베니는 맥켈란보다 살짝 그 알코올 향이 좀 더 납니다. 위스키를 많이 드시다가 보면은 이 위스키의 향이라고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우면서 마시다 보니까 이 각 위스키의 그 고유의 향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좀 약간 역하고 센 느낌이 있지만 마시다 보면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거라는 거. 그래도 시바스 리갈 블렌디드 위스키죠. 이런 애들은 좀 멋이 없이 플라스틱 병에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발렌타인도 시바스 리갈도 플라스틱 병이고, 당연히 이제 이거보다 큰 거는 유리병이지만 미니어처는 이렇게 성의 없이 플라스틱에 넣어주네요. 그 일본에도 굉장히 그 위스키들이 많습니다. 좋은 위스키들이. 일본은 홋카이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마을마다 브루어리 각자 있어가지고 자기네 각자 로컬 맥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위스키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스키 종류도 많고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얘는 야마자키 싱글 몰트 위스키죠. 얘도 산토리, 얘는 43도네요. 얘도 병이 이쁘죠. 얘는 제임슨이라는 좀 굉장히 저렴하고 좀 맛있는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아일랜드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이런 스카치 위스키는 이 위스키를 KY로 씁니다. K 위스키 KY죠. 근데 이런 미국 위스키나 이런 데는 KEY, 그 다음에 아이리쉬도 위스키 KEY라고 쓰고, 이제 스카치 위스키 스타일로 하는 거는 이제 Y만 쓰죠. 일본도 그냥 Y만 쓰고, 얘도 역시 Y만 쓰죠. 여기도 스카치이기 때문에 Y만 쓰죠. EY가 아니라. 근데 이게 꼭 그 싱글 몰트라서 무조건 더 비싸고 더 맛있고 이런 건 아니고, 블렌디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급형 블렌디드 위스키는 웬만한 싱글 몰트 위스키보다 훨씬 맛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이제 조니 워커의 블루 라벨,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위스키들만을 섞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신라 호텔에 있는 바에 가셔도 한 병에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조니 워커 블루 라벨에는 뭐 이런 10년대 술도 들어가지만 뭐 50년대, 60년대짜리 원액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다양한 연산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위스키들을 섞어서 굉장히 맛있는 고급 블렌드를 만드는 거죠. 걔네들은 하여튼 굉장히 맛있다는 거.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다음은 데킬라. 데킬라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페트론. 보통 이제 호세 쿠에르보를 많이 아실 텐데, 보통 이제 데킬라가 노란색이죠. 노란색인데 얘는 제가 노란 데킬라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런 커피 데킬라가 없네요. 데킬라도 급이 있습니다. 이 위스키처럼 막 십몇 년씩 뭐 몇십 년씩 하진 않지만 숙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실버나 이런 골드는 블랑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게 나올 때 이제 뭐 실버 아니면은 뭐 여기 색을 원래 데킬라처럼 이 노란색을 금빛색이 나오면은 골드라고 합니다. 그 실버 앤 골드가 이제 가장 낮은 급이고, 이걸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상 숙성을 하면은 레포사도라는 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킬라 보통 호세 쿠에르보를 많이 드실 텐데 거기에 이제 레포사도라고 많이 위에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숙성을 했다, 중간급 정도고, 이걸 1년 이상 숙성을 하면은 아네호라는 급이 됩니다. 호세 쿠에르보 같은 그 데킬라에는 제가 알기로 아네호급이 없고, 이 페트론 브랜드에 이제 아네호급이 있습니다. 아까 위스키는 메가, 몰트로 만든다고 했는데 대부분 데킬라는 용설란이라는 그 선인장 같은 애들을 이제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흔한 술이에요. 약간 우리 소주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고급, 예를 들어서 우리 소주 중에서도 안동소주나 뭐 화요 같은 레포사드나 아네호가 이게 들어오는 거고, 그 밑에 급들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대중적인 느낌? 뭐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먹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킬라를 파티술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놓쳤는데 여기 데킬라가 있네요. 예, 여기 돈 줄리오, 아니면 얘는 막 돈 훌리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돈 훌리오 레포사도라고 쓰여있죠. 그럼 이 친구는 2개월 이상 숙성을 한 좀 나름 고급의 데킬라입니다. 특이하게 이 친구는 여기가 나무 뚜껑입니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다음은 꼬냑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꼬냑, 헤네시, VSOP, 얘도 르미마르탱, VSOP. 아까 위스키를 말씀드렸는데, 이 꼬냑은 위스키랑 굉장히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한데 마셔보면 살짝 향이 다릅니다. 근데 처음 마셔보시는 분들은 위스키랑 크게 다른 점을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애들이 이런 헤네시, 또 르미마르탱도 탑3 꼬냑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위스키는 이제 메가로 만들어서 맥주의 약간 증류 버전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면은, 얘는 포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와인의 증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제 위스키보다 드셨을 때 좀 찐득찐득하고 좀 특유의 향이 강한, 얘는 프랑스의 꼬냑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런 술의 종류를 말할 때는 브랜디라는 말이 맞아요. 꼬냑이라는 게 술 이름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이게 꼬냑 지방의 브랜디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꼬냑이 약간 그 브랜디를 지칭하게 되는 그런 말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꼬냑 지방의 포도가 그 와인으로 먹었을 때 그다지 좀 맛이 없다고 해서 이걸 이제 증류를 해서 그 브랜디를 만들어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해가지고 꼬냑 지방의 포도는 브랜디로 많이 만들고, 보르도 이런 데들은 와인으로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샴페인이 이제 상파뉴 지방에 있는 그 포도로 만들듯이, 이 브랜디도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만 이렇게 꼬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얘네 말고도 여기는 없지만 뭐 카미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헤네시와 르미마르탱과 카미가 이제 탑3.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VS 써있죠. VSOP 이런 게 등급입니다. VS가 이제 Very Special, 이게 Very Special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장 낮은 등급, 숙성 연도가 최소한 2년 정도 된다고 해요. 데킬라가 이제 최고급이 1년 숙성을 한 건데, 얘는 제일 낮은 등급이 최소 2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비싼 술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VSOP가 Very Special Old Pale, 그래서 이게 4년,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XO가 Extra Old고, 이거는 최소 숙성 연도가 10년 정도 되는 제품들. 네, 꼬냑도 다 닦았기 때문에 뒤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닦으면서 막 대충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많은 걸 빼먹고 많은 걸 까먹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궁금한 게 이제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대부분 리큐르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특이한 향, 특이한 과일, 특이한 재료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 애들을 다 리큐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리큐르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섞어가지고 칵테일로 많이 만들어서 음용을 합니다. 얘는 미도리, 얘는 멜론 술이에요. 미도리 사워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이게 이 미도리로 만든 칵테일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런 술을 만든 다음에 이 술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먹었을 때 맛있는 칵테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대중화를 시켜요. 그 칵테일을 먹기 위해 이 술을 살 테니까. 그리고 얘도 아구아밤으로 유명하죠. 얘도 이걸 팔기 위해서 아구아밤이라는 유명한 칵테일을 대중화 시켜서 아구아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얘는 코카 리커라고 써있죠. 얘는 볼리비아에서 만든 코카 잎으로 만든 술입니다. 당연히 코카인 성분은
밤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칵테일들이 다 이제 레드불 같은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만드는데, 아구아밤이 굉장히 색깔도 오묘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거마이스터를 섞으면은 예거밤, 아구아를 섞으면 아구아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잠을 자지 않고 좀 취해서 재밌게 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제 예거밤이나 아구아밤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많이 아실 텐데 깔루아라는 애입니다. 얘는 커피 맛도 있고 초콜릿 맛도 있는데, 얘는 대부분 이제 우유에 섞어서 깔루아 밀크를 만들어 먹어요. 이게 약간 커피 우유, 초코우유 같이 굉장히 달콤한 맛을 주면서 그냥 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얘도 그래도 도수가 20도기 때문에 소주랑 도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리큐르로, 진은 원래 약품으로 이제 약으로 사용하던 술인데 다양한 이제 허브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술입니다. 이 봄베이 사파이어 진이 굉장히 유명하고, 대부분 진도 진토닉 같은 이 칵테일에 넣어서 많이 먹죠. 그러니까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진들이 많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 진도 영국제고, 이 비피터 런던 드라이 진이라고 했는 애들도 얘도 영국 술입니다. 이 친구도 비피터죠. 핸드릭스 진, 이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데, 보시면 감기약 같은 큰 병에 담겨 있는데 얘도 40도 이상, 44도네요. 굉장히 독한 술이기 때문에 감기약처럼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맛도 생각보다 보드카처럼 알코올 향이 좀 강하고 특유의 약간 허브 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이트로 드시기에는 조금 셀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진까지 다 닦았고, 그 다음 친구들은 이 삼부카, 몰리나리, 얘는 둘 다 스타 아니스라는 약간 별 모양의 커피 같은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술이에요. 얘는 둘 다 이탈리아 술이고, 스트레가도 샤프란을 넣어가지고 이런 좀 누리끼리한 이탈리아의 술인데, 이 친구도 이탈리아 술입니다. 이게 아마로라고 써있죠. 아마로가 이제 이탈리아의 다양한 이제 허브를 넣은 그런 술입니다. 리큐르들은 굉장히 뭐 재료나 성분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큰 종류가 있다기보다 그냥 리큐르라고 싸잡아서 부르는, 애들을 다 리큐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엥트로도 오렌지 껍질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하고, 마르가리타나 코스모폴리탄 같은 데 넣어서 먹는 트리플 색 계열이에요. 굉장히 병이 이쁘죠? 40도예요. 네, 힙노틱 역시 코엥트로와 같이 프랑스의 리큐르인데, 생긴 것처럼 굉장히 좀 달콤한 느낌의 술이고, 보드카에 살짝 이제 꼬냑도 들어가고 다양한 과일 주스가 들어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것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고량주. 보통 고량주도 굉장히 센데 얘는 34도, 이제 50도 이상 되는 고량주들도 굉장히 많죠. 제가 이런 마오타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량주도 하나 미니어처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애들 대부분 다 리큐르입니다. 스트로도 이제 칠리가 들어간 굉장히 특이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리큐르고, 약간 매운맛이 날 것 같아요. 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터라고 써있는 것들이 이렇게 허브가 많이 들어간 40몇 도짜리 그런 약간 쓴 술? 원래 약으로 쓰던 그런 술의 일종이에요. 사실 이런 애들은 평소에 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얘네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얘는 꼬냑이 들어간 리큐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너무 종류가 많고 사실상 다 알고 뭐 외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리큐르 이런 단어가 써있다, 리커 이런 게 써있다 그러면은 얘는 뭐 리큐르 종류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척을 하시게 될 것들은 이제 보드카, 뭐 위스키 이런 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모르셔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